자, 여러분, 최근 문정부에서 일반 도로의 자동차 속도 제한을 시속 5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 도로는 자동차 시속 제한이 50km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생활도로, 좀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km로 자동차 속도가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직 면허가 없는 학생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왕복 6차선이나 8차선씩 되는 그런 시내의 넓은 대로에서도 무조건 시속 50km로 제한돼 버린다라는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거든요. 자, 저처럼 운전 경력 있는 어른들이 무슨 카레이서에 빙의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시속 100km, 200km 과속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학생분들도 본인들이 직접 운전을 할 때가 되면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도로 신호 체계는요, 엉망진창인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도로 체계 시스템이, 그 신호등 시스템이 개판인 곳이 많아요. 시속 60km 현행 규정을 지키면서 가도 구간마다 빨간불에 걸리는 곳들이 태반인데, 이게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차가 한번 달릴 때는 쭉 신호가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빠질 차들은 빠르게 주도로에서 빠져줘야 다른 도로의 교통들도 함께 원활해지는 것인데, 이 자동차들이 자꾸 가다가 섰다가 이래버리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해라는 거예요. 연비도 굉장히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쭉 달리는 게 오히려 기름을 적게 먹습니다. 가다 섰다 하면은 기름을 훨씬 더 많이 먹어요. 그 연비도 굉장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도 안 좋다라는 말이죠. 내구도에도. 이것만 해도 매일 운전해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 일반 서민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자동차가 더 많이 상하니까요. 이 다닐 때마다 신호에 걸린다라면 출퇴근 시간도 길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겠죠. 요컨대 국민들이 지금 도로 위에서 막대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의 시속 60km 제한 속도로 달려도 신호 체계가 엉망이라 가지고 가다가 섰다 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런 현실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속도만 시속 50km 이하로 늦추면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 것이다.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범칙금을 물리겠다, 과태료와 벌금을 물리겠다, 뭐 면허증에도 벌점을 물려가지고 면허증 날려버리겠다, 이런 협박질을 해대고 있으니까 이거를 과연 우리가 온당한 규제로 볼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직접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기존 도로에서 50km 제한, 심지어 구간에 따라서 30km 이하로 제한한다라는 것은, 이게 자동차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나 느린 속도인지 운전을 안 한 분들은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 속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페널티가 다음과 같다라고 해요. 제한 속도 20km 이내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 혹은 과태료 4만원, 20에서 40km를 초과할 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혹은 과태료 7만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핵심은 면허증에 벌점이 부과되느냐 아니냐, 벌점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요, 범칙금에는 벌점이 있다고 해요.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전이 생업인 분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뭐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 차이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요. 일단 뉴스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중요한 거는 국민들에게 돈을 내라는 압박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또 벌점이 부과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벌점이 누적돼 가지고 면허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 국민은 면허를 이제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따야만 할 수도 있는,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들 상대로 각종 규제와 페널티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절대로 좋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국민들에게 좋은 게 아니죠.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또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남의 의견도 찾아와 봤습니다. 뭐 이런 인터넷 기사 배플 같은 것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운전을 하는 99%, 거의 100%의 직장인들은, 사회인들은 전부 다 화가 났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자면은, 아니 왜 허구한 날 운전자들만 괴롭히고 있냐, 운전자가 봉이냐,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도 서민들이 많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규제만 늘리고 벌금 과태료만 늘릴 거냐,
무단 횡단을 하거나 보행자들이 부주의하거나 킥보드 같은 거 타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애들도 많은데 이런 거는 도대체 운전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냐? 뭐 운전자가 천리밖을 내다보는 무협지 고수냐? 이 정권은 어떻게 하는 일마다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을 생각밖에 없느냐 등등 우리가 상식적인 반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 한 페이지 안에 여러분들이 일반 국민들의 반응을 거의 90% 이상, 일반적인 국민들의 반응 90% 이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작정하고 이동식 카메라에 숨어가지고 단속을 해대면은 운전자들의 99%가 걸리게 될 거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이냐라는 또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종종 겪어보게 됩니다. 사실 경찰들의 그런 교통안전질서 유지 의무라는 것은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국민들에게 뜯어내려는 의도보다는 자기들이 있다라는 걸 운전자들에게 한번 알림으로써 처음부터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경찰들의 목적은 미리 도로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지 국민들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앞뒤 순서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딱 절묘한 위치에 숨어가지고 사각지대에 숨어가지고 경찰차도 심지어 가로수 아래 그늘진 곳에다가 딱 숨겨놓고 숨어가지고 단속하는 이런 상황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이거는 뭔가 전후 순서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을 때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밖에 또 이런 식의 규제는 결국 교통체증만 유발하게 될 거다. 도대체 누구 대갈 통해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이냐, 뭐 이런 반응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초등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그런 시속 30km 도로 인근에서는 아이들이 일부러 자동차 앞뒤로 뛰어들어가지고 차를 만지고 겁을 주는, 어른들을 놀리는 이런 놀이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애들이 우리나라 부당한 도로교통법의 맹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본능적으로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른들이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문정부가 하듯이 무작정 이렇게 생각 없이 운전자들의 처벌만 강화하고 벌금만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전자들 못지않게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보행자들의 의무입니다. 한쪽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행자들에게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운전자도 됐다가 또 어떨 때는 동시에 보행자가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양측은 서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운전자들에게도 보행자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자도 어느 날은 보행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점은 보행자들에게도 충분한 의무를 지우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에게도 일본의 그런 도로교통 교육처럼 충분히 교통교육 주의 의무를 애들에게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자동차와 차 사이에서 T자형 삼거리 골목길 같은 곳에서 애들이 왈칵 튀어나와 버리면은 솔직히 운전자들이 아무리 서행을 하면서 조심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거를 100% 방어 운전을 하겠습니까? 다치면은 결국 서로가 손해잖아요. 이렇듯 한 국가를 경영해 나가고 법을 만든다라는 것은 무작정 규제만 강화하는 게 절대로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전국의 모든 도로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해버리고 고속도로도 그냥 시속 30km로 잠궈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고속도로도 그냥 시속 30km로 잠궈버리세요. 느리게 가면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줄고 사람이 크게 다칠 확률도 어쨌든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자,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고속도로를 어떻게 시속 30km, 50km로 제한을 해? 본능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한 국가의 질서 운영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답답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했던 표현인데, 정부라는 건 이렇듯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크기의 화물을 배달하는 그런 화물 트럭들이라든지 또 음식물이라든지 또 소형 화물을 배달하는 또 이런 뭐 공장이나 회사의 각 가정에 신속하게 배달해야 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유튜버인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날은 운전자가 됐다가 친구들 만나러 대중교통 타는 날은 보행자가 되기도 하는 법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국민들은 서로 입장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뚝 떨어져 가지고 상호 대립하는 계급투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행자 입장인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들은 운전자일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과도한 그런 규제를 받아오면은 여러분들은 좋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일국의 정치라는 것은 이렇듯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과 입장, 도로교통 체증, 또 우리나라의 엉망인 신호체계의 문제 등 폭넓게 전문적으로 유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자꾸 이렇게 대립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국민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불편함만 늘어난다니까요. 최근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공공부문에 있는 부채만 무려 110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돈은 문정부가 방만하게 써놓고 그 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이런 문정부의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